잘 확인했다. 여기까지는 별 내용 없었죠? 그래서 같이 풀어봅시다. 알짜임의 크기는 여기서는 중력이겠죠? 맞아요? 중력 mg야 mg. mg고 EMG야. 그러니까 A가 mg고, mg고 B가 EMG야. 이건 우리 이제 전 그거에서 했으니까, 힘의 평에서 했으니까 작다 맞고요. 수평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자 H를 줬지, 속력이 궁금하지. 그럼 속력은 제가 GT라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H는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에 GT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이제 T를 소거하면 되는 거죠. T제곱이 얼마야? G분의 2. G분의 2H. 그죠? 그럼 GT는 루트 G랑 루트의 G2H 하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2GH. 이해돼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랑 B랑 동시에 가만히 놓았으니까 같다. 괜찮아요? 요런 문제가 많아요. 통합과학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가 이제 좀 그걸 계산 같은 게 많이 없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뭐 이런 게 많아. 요건 살짝 계산이 들어가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게, 이거 뭔가 익숙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뭐가 익숙하죠? 가만히 놓은 애가 떨어지는데 V, 2V, 3V야. 그러면 시간도 T, 2T, 3T고요. 그죠? 거리는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5. 아, 그치. 3L, 5L. 그죠? 그럼 R에서 S까지 이동한 거리 5L이다. 벌써 D급부터 풀어버렸다. 그죠? 공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냥 T잖아. 그죠? T. 근데 뭐 어떻게 풀어 상관없는데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풀게요. GT가 지금 V죠. 그러니까 T는 G분의 V. V야. 근데 G가 없네. 그죠? G가 없으니까 이제 L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겠죠. L은 2분의 1 GT 제곱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걸 평균 속도 기억나죠? 평균 속도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 얼마예요? 2분의 V. 얼마 갔어요? 거리는? L이. 그럼 걸린 시간은 평균 속도 분의 거리. 그래서 V분의 2L. 여기도 V분의 2L. 여기도 V분의 2L. 다 V분의 2L이에요. 괜찮죠?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T가 있잖아. 그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죠? 근데 걸린 시간 T 동안 T는 V분의 2L 동안 얼마나 변해? V 변해요. 2L분의 V제곱이다. 맞죠? 오케이? 네. 할만한가요? 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A를 높이가 4H인 곳에서 가만히 놓고 잠시 뒤에 물체 B를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낙하해서 동시에 바닥에 닿았대. 그죠? 그랬을 때 B를 놓은 순간 A가 어딨냐? 어디서 왔냐? 그죠? 근데 4H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 뭐 그냥 사실 일단 기본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정지에서 4H만큼 갔지. 그럼 4H는 2분의 1 G A가 간 시간 제곱이지. 여기는 H는 2분의 1 G T B가 간 시간 제곱이야. 그치? 요걸 비교해보면 TA가 TB의 몇 배야? 2배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 왜 2배인지 알겠어요? 얘만 옮기려고 했는데. 그죠? 비례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T 걸렸을 때 얘가 2T 걸린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를 놓은 순간은 언제예요? T일 때야. A가 T만큼 떨어졌을 때. 그죠?
그럼 얘는 2t 동안 지금 4h 왔으니까 t 동안은 얼마나 가요? H. h만큼 갈 거야, 그렇지? 그래서 t 이렇게 될 거고 여기 h고 여기 3h겠지? 그래서 높이가 3h다. 이해돼요? 뭐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고 이걸 모르더라도 4h를 보면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1대3 정지 출발이니까. 그럼 뭔가 바로 약간 이런 느낌이 보이겠죠. 근데 사실 뭐 요 과정이 있으면 좀 더 합리적이죠, 뭔가 그 중간에 과정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더 쉬운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고 이것도 봐봐. 문체 운동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 2배래. 2t t 그 정지 그죠? 풀어보세요. 쉽네. 쉬워요. 자,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발산하는 운동을 해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가 수평면과 나란한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왼쪽에서 보면 얘네들이 어떤 운동이에요? 같은 운동이에요. 같은 운동. 위아래 방향으로는. 뭐 A의 속력은 계속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왜냐면 연직 아래 방향 중력이니까. 그리고 B는 A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한다. 틀렸다. 동시에 도달한다. 이게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 너무 쉽죠? 이거 또 뭐 어렵게 생겼지만 사실 계산 하나도 없고 그냥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B의 수평 방향 속력이 일정하다. 맞죠? B의 수평 방향 속력. 중력의 크기 같다. 맞죠? 이걸 왜 준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이걸 안 주고 물어봤어야지. 5cm다. 네, 여기 안 주고 이제 여기 몇 cm냐, 여기 몇 cm냐. 그럼 적어도 135라도 물어볼 수도 있지. 5cm인데 여기가 같으니까 시간이 TTT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1대 3대 5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걸 물어봐야지 뭐 이런 걸. 아마 곧 보게 될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이다. 해보시고요. 해보시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동시에 그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그지? 근데 얜 D만큼 왔고 3D만큼 왔어. 근데 둘이 시간은 어떨까요? 동시에 던졌으니까 시간, 땅에 닿는 시간이라는 건 결국 Y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거든. 이걸 제가 H라고 하면 요게 2분의 1 GT 제곱을 만족하는 T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시간은 어때? 지금 둘 다 똑같아요. 이해돼? 동시에 던졌더니. 근데 얜 D 가고 3D 같지? 뭐가 다른 거야? 이거는 X 방향이죠. 그러니까 X 방향의 속도가 다른 거야 지금. 그래서 몇 대 몇일까? X 방향의 속도는 1대 3. 1대 3이겠죠. 네, 그래서 맞다. 나머지는 뭐 쉽고요. 괜찮습니까? 네. 쉽죠? 네. 쉽죠? 네. 이제 이 쉬운 거 두 개 합쳐서 어려운 거 계산을 좀 해봅시다 우리. 요것도 쉬워요. 봐봐. 속력 V로 던졌대. 이건 그냥 문제를 이거 사실 이건 거의 물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초등학교 문제거든요. 잘 봐봐. V로 던졌더니 A와 B가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뭐 통과했대.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이 같대. 수평 방향 속력은 그대로 V죠. 그럼 연직 방향 속력도 V죠. 그지?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래. 근데 이때 연직 방향 속력은 A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Q에서가 P에서 2배래. 그럼 2V겠죠. 그러니까 Q에서 A의 속력이 2V다. 이렇게 푸는 거야. 너무 쉽죠? 차라리 B의 속력을 물어보든지 그러면 여기 2V 하고 여기 V 해가지고 요거 더하는 거라도 한 번 더 시킬 수 있는데 루트 5V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그죠? 어쨌든 어떻게 온 건지 알겠죠? 뭐가 같은지 알겠죠? y 방향 서로 같다 이런 걸 다 이용하는 거야. 자, 이건 하나의 물체인데요. 지금 거리를 이렇게 2L, 2L인데 딱 반반으로 나눴어, 그죠? 반반으로 나눴어. 그랬을 때 Q의 높이 H, 그러니까 X축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Q의 높이와 Y축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R의 X축, 요걸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봐봐, 요걸 먼저 구하면 전체 걸린 시간을 제가 2t라고 할게요. 여긴 t만큼 걸렸지, 그지? 근데 이때 뭘 물어서 y 방향을 물어봤죠. 이게 안 되나 여긴? 허허.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우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t고 얘가 2t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거 몇 대 몇일까? 1대 3. 1대 3이겠지, 그지? 잘하네. 그럼 전체가 2L이니까 2분의 3L이죠. 맞아요?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을 때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야. 왜 시간을 구해야 돼? X축과 Y축을 연결해 주는 건 시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을 구한 거예요. 이제 그럼 절반 갔을 때 시간을 구해야죠. 자, 전체가 2t다. 그러면 2분의 1 g의 2t의 제곱이 2L이다. 그죠? 그럼 2분의 1 g의 몇 t의 제곱이 L일까? 루트 2. 그렇지. 루트 2t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시간이 얼마야? 루트 2t인 거야. 그러면 2t 동안 2L 간다, 그지? 그러면 루트 2t 동안은 루트 2. 루트 2L 가겠죠? 네. 그래서 1번죠. 이렇게. 이해돼? 네. x와 y를 연결할 땐 시간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시간 어떻게 구해? 2분의 1 gt 제곱 이걸로. 괜찮습니까? 네. 뭔가 통일성이 있죠? 요거밖에 안 써. 통합과학에는. 요건 조금 더 어려워. 왜냐면 VA가 있거든요. 사실 요 정도까지 통합과학에 나오는 학교는 되게 어려운 학교야. 근데 풍문고 좀 어렵지 않나요? 풍문고 맞죠? 풍문고. 네. 몰라. 잘 몰라요. 점점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통합과학, 물리 부분 상생인데 어렵게 내려가고 있어. 왜냐면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도착한대요. 그래서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대. 근데 봐봐, 일단 V 그죠? 걸린 시간 제가 t라고 하면 h는 vt야, 그죠? 여기도 v니까. 맞아요? 근데 y 방향으로도 h 왔지.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t 동안 x 방향으로도 h 가고 y 방향으로도 h 왔잖아, 그죠? 여기 h 가고 h 왔잖아. 네. 근데 x 방향 평균 속도 얼마예요? V. v야. 그럼 y 방향 평균 속도 얼마일까? V. v야. 근데 y 방향 출발 속도는 얼마예요? 0. 0. 그럼 나중 속도는 2V. 2v야. 그래서 t 동안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2v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요? va 플러스 2v가 되겠죠. 왜냐면 y 방향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돼? 여기 평균 속도는 얼마여야 돼요? t 동안 얼마 왔어? 2H. 2h 왔어.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야? 2v여야 되죠. 그냥 평균 속도 v면 h 오는데 얘는 2h 왔으니까 t 동안 평균 속도가 2v여야 되잖아, 그죠? 그게 va 플러스 2v 나누기 2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va 얼마야? v야. 이렇게 하면 돼. 평균 속도를 이용한 거야. 요렇게 풀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조금 숙련된 사람들이 푸는 방법.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죠. 지향.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식을 써보는 거야. A는 EH는 그죠?
VA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H는요 그냥 2분의 1 GT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H니까 VAT가 얼마야? H야,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H를 생각해보면 요 H는 VT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VA가 V인 걸 구할 수 있죠. 이해되죠? 뭐 요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고요. 간단한 문제에서. 괜찮아요? 문제 없죠? 다음에 요거 볼까요? L이네. 그죠? V를 구하래.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L은 요거죠? 맞죠? 요거 두 개를 잘 조합해보면 TT 없으면 이제 2분의 1 GT가 V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T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 G랑 L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식을 고쳐주는 거야. 어디 갔어? 2L분의 G가 T제곱이죠? 그러니까 T에다가 루트 저걸 넣으면 2분의 1 G의 루트에 G의 2L 이렇게 하면 이제 루트에 2분의 GL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숙련된 사람들이 푸는 방법. 평균 속도 얼마야? V. V. 그럼 여기도 평균 속도 얼마야? V. V. 그러면 2V가 돼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뭐 똑같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균 속도 V. T가 이제 그래서 V분의 L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G분의 2V고요. 이건 평균 속도로 쓴 거고 요거는 2V가 GT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요 식이 나오죠. 이해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공식을 알고 계시다면, 만약에 요걸 알고 계시다면 기억나요? 요거 알고 계시다면 여기서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4V 제곱은 2GL 답이 바로 나오고. 방법은 많다. 근데 뭐로 가도 간다. 두려워 말고 쭉 가세요. 이거 볼까요? 여기 V로 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거리가 같은 점, 막 지금까지 본 문제가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ET라고 하면 여기는 T죠. 네. 그럼 P의 높이는 1대 3일 테니까 4분의 3L이 맞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1대 3일 거니까. 그다음에 P에서 B의 속력은 얼마겠느냐 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 도달하는 순간 얘는 여길 지난대요. 그죠? 그럼 그때 시간은 봐봐, L을 V0로 나오는 거야. X축을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L을 V0로 왔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T 동안, 그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V랑 V0를 보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그동안 봐봐, B가 요쪽으로 L 오는 동안요 얘도 요쪽으로 L 갔지, 그치?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얘의 평균 속도도 V0일 겁니다. 맞아요? 차근차근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단 1대 3 저 이미 한 거 지워버리고요. 한번 지워버리고 차근차근 봅시다. V0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도 V0인데 응? 얘가 2L 갈 동안 얘가 LO죠. 그치? 그럼 여기랑 여기의 평균 속도는 몇 대 몇일까요 지금? 1대2. 1대 2겠지. 응. 그럼 여기 평균 속도가 얼마야? 여기 평균 속도. 2분의 V0. 그치. 그럼 여기는요? V0겠죠. 왜냐면 시작이 0이니까. 네. 이해돼? 네. 이 t 동안 지금 V0. 그러니까 V0는 2t 곱하기 g야. g 곱하기 2t라고 할까요? 가속도 g로 2t 동안 가속된 값이야. 그치? 여기는 그러면 t 동안 가속된 값이지. 왜냐면 이 점과 이 점이 동시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v 플러스 2분의 v0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죠? v 플러스 4분의 v0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가 평균 속도 v0로 L 갈 동안 얘도 평균 속도로 L 갔죠? 맞아? 네. 그러니까 요게 v0야. 그래서 v는 4분의 3 v0예요. 요걸 먼저 풀어버렸다. 그죠? 요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절반 시간이니까 2분의 v0죠? 맞아요? 요거 하면 2분의 루트 5 v0다. 괜찮죠? 이거 틀렸다. 어렵죠? 살짝 어렵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걱정 마세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얘부터 합시다. 얘 걸린 시간 t라는 거 알죠 우리? 그죠? 네. 그럼 v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L.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x방향 L은 v0t.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방향. 여기 y방향 그냥 t까지만 볼게요. t까지 보면 4분의 L은 2분의 1 gt 제곱이 될 거야. 이해돼요? 뭔지 알겠어? 얘랑 얘 비교할 수 있죠. 얘가 4분의 L이죠 그러면. 그럼 VT는 4분의 3L인 거 알겠어요? 그럼 V0는 V는 4분의 3 V0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되죠. 그 다음에 P에서 B의 속력은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P에서 B의 속력 요건데 여기가 이제 이걸 구하는 건데 요 두 식을 잘 해보면요 여기서 얘가 같다 이렇게 해보면 4분의 1을 한 다음에 그죠? 여기서 4 곱하면 2gt 제곱이 v0t잖아 그죠? 그러니까 tt 없어지고 그러면 2gt가 v0야. 그러니까 gt는 2분의 v0죠. 네, 그래서 2분의 v0도 구할 수 있죠. 공식이 좀 더 쉬운 느낌도 나고요. 이게 이런 평균 속도가 이런 데선 좋거든요. 이런 데선 평균 속도 많은 게 없거든요. 근데 뭐 이런 문제들에서는 공식이 더 좋은 것 같아. 둘 다 연습해 보세요. 둘 다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물체 A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V0로 던진 순간 H인 지점에서 물체 B를 던졌더니 동시에 도달했대요.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공식을 써볼까요 이제 바로? 슉 그죠? 걸린 시간 t 그러면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2h 오케이? 맞아요?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gt 제곱이 h 맞아요? 그다음에 V0t가 몰라 그죠? 하지만 봐봐 얘가
얘랑 같죠? H. 맞아요? 그럼 얘가 H. H. 오른쪽으로 간 거리가 그러면 H죠. 맞지? 그래서 걸린 시간은 V0T가 H니까 T는 V0분의 H죠. 틀렸지? 수평이동 거리 H. 맞아요? 속력은 GT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V0T가 2분의 1 GT제곱이니까 그죠? GT는 2V0죠. 맞아요? 이게 속도 변화량. 얘 같은 경우에는 V0에서 2V0 더해지면 3V0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V0 더해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V0가 있으니까 루트 5V0가 되죠.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루트 5라서 루트 5분의 3배이다. 맞아요. 지금 방법이 다 똑같은 거 알겠어요? 뭔가 눈치가 가나요? 방법이 다 똑같다는 거? 윗문제, 윗문제, 옆 문제 다 똑같아. 3개 쓰고 뭐 써? A의 이쪽 방향식, 그죠? B의 이쪽 방향식, B의 이쪽 방향식 3개를 쓰고 뭐 혹은 뭐 하나 더 뭐 옆쪽으로 이렇게 던졌다 그러면 여기에 X 방향식도 써야겠죠? 쓰고 그죠? 연립 그리고 속도를 구해라 할 때는 요거 2개 H가 똑같다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요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통합과학 수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야. 사실 물리 2 문제예요. 물리 2 문제야.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다 하면 이제 뭐 통합과학 포물선 운동 문제는 껌이죠, 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충격량, 운동량, 그리고 뭐 힘 이런 걸로 갈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힘에 관한 건 저번에 평형에서 하고 잠깐 제껴뒀어요. 그리고 뭘 배웠냐면 이제 질량과 상관없이 얘네를 뚝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했을 때 걔네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 배웠어. 그럼 이제 우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힘을 가했을 때 혹은 애가 부딪혔을 때 어디 그럴 때 이제 얘네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볼 거야.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봅시다.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살았는데 열심히 관찰을 하다가 3가지 법칙을 만들어서 내 3가지 법칙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그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럼 누가 날 밀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겠죠. 내가 달리고 있어. 아니 달린다고 하면 내가 계속 뭔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빙판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어. 그럼 누가 날 잡지 않는 이상 계속 미끄러질 거라고요. 그죠? 그런 게 관성이에요. 정지한 애는 힘이 없으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애는 이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해돼요? 근데 이러한 성질은 뭐가 클수록 크냐면 질량이 클수록 커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코끼리를 밀어서 움직이고 싶어. 힘이 많이 들겠죠. 근데 개미가 있어요. 톡 치면 개미가 그러면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외부의 조그만 힘만 가해줘도 그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을 이길 수 있어. 질량이 약하면. 질량이 작으면. 질량이 크면 코끼리처럼 외부에서 아주 강한 힘을 줘야 얘네의 운동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속도예요. 속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예시는 요거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그러면 나는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난 힘을 안 받아. 근데 버스가 앞으로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슉 가버려. 그럼 버스가 나보다 앞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마치 내가 뒤로 이렇게 힘을 받는 것 같은 게 느껴진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해돼? 뒤로 이렇게 된다. 반대로 앞으로 쭉 가고 있었어.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외부에 버스가 갑자기 확 멈췄어. 그럼 나는 어떻게 가려고 해? 계속 가려고 해. 그래서 앞으로 쏠린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 힘을 받는 외부와 힘을 받지 않는 내부 요소. 이렇게 있어.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볼 땐 누구한테 집중을 하는 거냐면 얘한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버스가 있죠. 그럼 우린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야? 힘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 애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속하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속도의 방향. 맞아? 그럼 받지 않는 내부 요소는 이 가속도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쏠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버스가 앞으로 가속해. 앞으로 가속한다는 말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앞으로 가고 있던 버스가 빨라진다. 두 번째, 뒤로 가던 버스가 느려진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나는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뒤로 쏠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로 가던 버스가 느려진다면 나는 뒤로 열심히 가고 있어, 버스랑 같이. 근데 버스가 갑자기 잠깐 하고 멈추는 거야. 그럼 난 계속 뒤로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마치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사실 풀려면 친구랑 나랑 뒤로 열심히 가고 있어. 친구가 멈춰. 그럼 이제 나는 친구에 대해서 뒤로 쏠리잖아. 내가 앞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 친구가 빨리 가. 그러면 나는 친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뒤로 쏠리죠. 친구가 빨리 가니까. 친구랑 나의 상대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게 관성의 법칙에서 방향이다. 그죠? 반대로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느려져. 버스가. 그럼 난 앞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버스가 느려지니까 버스가 확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쏠리는 거고. 반대로 뒤로 가는데 빨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뒤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확 빨라져. 뒤로 가는 빨라져.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버스 창문이 다 가려져 있어. 버스 창문이 다 가려져 있어. 내가 근데 앞으로 힘을 받았어. 그럼 버스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확 쏠렸어. 뭐야? 그래서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예시를 우리 좀 전에 들어봤듯이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빨라지는 경우, 그럼 나는 어디로 쏠려? 뒤로. 뒤로 쏠려요. 그죠? 응. 반대로 버스가 뒤로 가고 있는데 느려져. 그럼 나 어디로 쏠려요? 뒤로. 뒤로 쏠리죠. 응. 방향이 어때요 지금? 반대. 반대예요. 근데 내가 받는 힘의 방향은 같아요. 구별할 수 있어요? 응. 없어요. 그래서 외부 의 운동 방향은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뭐만 구별할 수 있어? 외부의 가속도 방향은 구별 가능해요. 둘 다 앞으로 빨라지거나 뒤로 느려지는 건 둘 다 가속도는 이쪽 방향인 거잖아. 이해돼?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뉴턴 제1법칙 물체가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 이게 뉴턴 1법칙이고요. 그래서 관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지관성이 있고요. 운동관성이 있어요. 정지관성은 가만히 있는 애가 외부 애가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야. 예를 들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뒤로 쏠리는 거. 그리고 컵 위에 동전을 올려둔 종이를 빠르게 치면 동전은 움직이지만 뭐라는 거야. 이 종이는 움직이지만 동전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이불을 털면 정지 상태인 먼지가 떨어져 나온다. 사실 요거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이불을 어떻게 터느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빨랫줄이 있을 때 이불을 걸어놓고요. 이렇게 걸어놓고 이불을 방망이로 이게 탁탁 터는 거죠. 그러면 자 이불은 뒤로 가려고 해, 그죠? 근데 여기 남아있는 먼지는 따라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탕 치면 이불은 훅 가는데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탕탕 치면. 그죠? 지진계의 추가 지진파를 기록하는 방식도 이런 거예요. 지진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책상이 이렇게 있고 종이가 있어. 종이가.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추 끝에는 잉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땅이 막 흔들리잖아. 땅이 막 흔들려. 땅이 막 흔들리면 이 종이가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이렇게. 종이가 막 좌우로 흔들리겠죠. 근데 주변이 막 흔들려서 추는 관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해. 그래서 종이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여기 많이 흔들리면 지진이 많이 난 거잖아, 그죠? 자꾸 지워져 이게. 얍. 네, 이런 식으로. 난 이런 걸 등록해 놓은 적이 없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누구의 정지관성이야? 추의 정지관성. 여기는 누구의 정지관성? 먼지의 정지관성. 괜찮아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튀어나가야 되는 거. 차는 멈췄는데 난 운동하니까 계속 운동하고 싶은 거죠. 달리던 사람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사람이 막 달리다가 돌이 있으면 여기는 정지. 그죠? 여기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그러니까 돌림 힘에 의해서 여길 축으로. 그죠? 넘어지는 거죠. 키가 큰 사람이 더 불리하겠죠. 돌림 힘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망치의 손잡이 부분을 바닥에 내리치면 운동하던 머리 부분이 꽉 끼게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망치를 처음에 만들면 망치가 이제 요런 식의 철과 요런 식으로 철이 있고요. 망치의 그 머리 부분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 여기. 그리고 여기 낄 수 있는 이 나무 이 두 개를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 슉 넣고 손으로 꽉 누르면 우리가 휘두르는 힘보다 휘두르는 건 마찬가지로 돌림 힘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꽉 넣는다고 해서 이게 꽉 이제 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잘못 휘두르다가 이렇게 슉 근데 망치가 확 날아가면 이제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 이렇게 꽂은 다음에 얘를 바닥에 내려쳐요. 이렇게 꽝꽝꽝. 그러면은 바닥에 딱 닿을 때 얘는 멈추지. 꽉 닿으니까. 근데 얘는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해. 그래서 점점 꽉꽉 끼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불 터는 게 이렇게 털 수도 있지만 사실 옛날엔 이렇게 많이 털었겠지만 요즘엔 이렇게 털잖아요. 만약에 턴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잡고 이렇게 팡팡 털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내가 탕 털게 되면 탕 한 다음에 이불을 탕 올리죠 이렇게 탕. 이 순간에 먼지들은 내려가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이불을 올렸잖아. 그러니까 먼지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 관성에 의한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그 요소가 뭔지 구별하는 게 중요해. 이 힘을 받지 않는 내부 요소가 누군지. 여기서 먼지죠. 먼지. 먼지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정지관성. 얘는 먼지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운동관성.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 중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고 실험을 했어, 머릿속으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관성의 법칙을 이제 생각한 건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본 거야. 내가 여기서 물체를 슉 하고 굴리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를 좀 더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면. 맞아요? 좀 더 기울여도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럼 더더더더더 이렇게 가도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럼 얘를 완전히 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올라갈 데가 없지만 영원히 굴러갈 것이다. 맞아요? 얘는 이 높이에 올 때까지 계속 이동할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높이는 절대 도달할 수 없죠. 얘는 이제 나올 수 없는 어딘가에 갇혀버리면 영원히 굴러갈 것이다. 그죠? 힘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갈릴레이가 생각한 거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다? 계속 같은 속도로 이동할 것이다. 관성의 법칙을 머릿속에 생각한 거죠. 아,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생각해냈고 갈릴레이는 뉴턴 전에 이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쉬워요. 아, 참고로 관성의 법칙과 VS로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F는 MA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은 뭐야? 예시. 내가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간다. 내가 노를 저으면, 그죠? 내가 물을 이쪽으로 밀면 물도 나를 밀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간다. 오케이? 또 뭐 있어요? 로켓이 연료를 발사하면 로켓이 위로 간다. 로켓이 연료를 밀기 때문에 연료도 로켓을 미는 거. 요런 게 작용 반작용. 그죠? 얘는 그냥 F는 MA 같은 건데 이건 얘를 잘 보시면 돼요. 다 알려주고 있어. 여기서 작용 반작용, 얘가 작용 반작용일 거고죠. 기억이. 얘는 F는 MA고 얘가 관성이죠. 그래서 얘가 정답.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이해돼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 뒤에 있는 것도 다 비슷해요. 요런 예시들도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어. 내가 여기 타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확 출발해. 그럼 이 바닥이 나를 미는 힘은 어떻게 변할까? 일상생활로 생각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탔어. 위로 올라가. 그럼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무거워지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 바닥이 나를 더 세게 미는 힘이에요. 이런 힘이 왜 생겨나냐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 그럼 엘리베이터가 나를 밀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세진다. 이해돼요?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 수직항력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저 멀리로 슉 가버려. 훅 떨어져야 되지. 그럼 뭐 수직항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수직항력이 감소해.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춰. 난 위로 올라가고 있었지. 갑자기 엘리베이터 바닥이 확 멈춰. 그럼 어떻게 돼? 슉.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슉.
그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감소한다.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대고 있었는데 아래로 가다가 멈춰. 난 내려가고 있었지. 바닥이 멈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수직 항력이 증가한다. 다 무슨 법칙이야? 관상력.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해돼요? 응. 나중에 물리 선택 과목을 했을 때 물리가 너무 재밌는 나머지 그 뒤에 전자기와 양자까지 손을 대시게 되면 이 내용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정리한 상대성 이론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엘리베이터가 딱 막혀 있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위로 슉 하잖아. 그러면 수직하게 늘어나서 내가 무거운 느낌을 받겠죠. 그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가속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내 밑에 엄청 큰 블랙홀 지구 같은 게 훅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래로 힘을 확 받는 건지 나는 구별을 못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구조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생각한 건 이거야. 중력도 mg잖아. 그죠? 그죠? 관성력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런 훅 하는 느낌을 받는 느낌, 걔도 어떤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그 두 질량이 같은 질량이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처음 생각을 해요. 되게 요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막 블랙홀 막 나오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네, 그런 내용이 다 여기서부터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건 중요해요. 요거는 어느 학교 기출문제로 나왔었어. 통합과. 그래서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힘을 받을 때. 자, 1법칙은 힘을 안 받을 때. 2법칙은 힘을 받을 텐데 요거는 통합과학 수준에선 그렇게 열심히 배울 필요 없다. 그래서 F는 ma식만 알면 돼요. 그래프 해석하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죠?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그러면 힘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 질량이 일정하면 가속도 힘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선으로 되는 거. 가속도 질량이면 힘이 일정하면 여기는 반비례. 그죠? 그리고 질량이 증가하면 점점 가속도가 떨어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합력 얼마예요? 합력? 12N. 12N. 그죠? 가속도가 3이래. 그럼 질량 얼마일까? F는 ma니까 12 3 이게 4kg. 쉽죠? F는 ma. 이거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줬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가속도. 가속도가 얼마야? 2. 2야. 그럼 힘은 얼마일까요? 8이. 8이야. 쉽죠? 뭐 요 정도만 할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사실은 뉴턴 이 법칙이 물리 1에선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막 이런 거 다루거든. 어디서 봤을 수도 있는데 막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있어. 막 물체가 막 이렇게 3개 있어. 3개. 그래서 얘네가 막 가고 있대. 내가 실을 끊었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런데요. 여기서 뭘 막 구해라. 물론 이제 숙달이 되면 안 어렵거든요. 숙달이 되면 안 어려운데 처음에 되게 어려워. 근데 이거는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지금 당장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물리를 배우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이게 메인이에요. 사실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오늘 끝낼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가 가진 그냥 어떤 운동의 정도야. 운동의 정도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런 거예요. 좀 무서운 정도야. 내가 봐봐,
저 멀리서 치와와 한 마리가 10m/s의 속력으로 나한테 막 달려와요.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저 멀리서 같은 속력으로 코끼리 한 마리가 엄청 뛰어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울 것 같죠? 왜 무서워요? 속도는 똑같은데 코끼리가 무겁잖아, 훨씬.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쟤는 뭔가 더 엄청난 운동이다. 그래서 날 뭔가 위협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코끼리가 걸어와. 저벅저벅. 그러면 저 멀리서 걸어와. 코끼리다. 신기하다, 그죠? 코끼리가 막 뛰어와. 그러면 무섭죠? 왜 무서워? 마찬가지로 걷는 코끼리보다 뛰는 코끼리가 훨씬 뭔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다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걔가 가진 운동의 정도. 그죠? 단위는 그냥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 미터/s를 곱한 거고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빠르게 날아오는 야구공 이런 거 운동량이 크죠. 근데 총알은 야구공보다 어때요? 훨씬 질량이 작아요. 근데도 엄청 빠르면 더 큰 운동량. 야구공을 우리가 맞는 것보다 총알을 맞는 게 훨씬 맞아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만큼 아픈지 쌤은 잘 모르겠는데 뭐 아프다고 하니까 매우 빠르니까 운동량이 큰 거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어렵지 않죠? 네. 충격량도 있어. 충격량은 뭐냐면 내가 꽝 하고 맞았을 때 얼마나 이제 내 그 충격이 클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10뉴턴으로 팍 맞는 거랑 100뉴턴으로 팍 맞는 거랑 내가 이제 받는 충격의 정도는 어떨까요? 100뉴턴이 크겠죠. 그러니까 뭔가 힘에 비례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같은 10뉴턴이야. 같은 10뉴턴으로 탁 때리는 거랑 탁 이렇게 쭉 밀고 있는 거랑 얘가 느낄 때는 어떤 게 좀 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내가 툭 치는 거랑 쭉 밀고 있는 게 더 셀 거야. 왜냐면 내가 오래 밀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충격량은 어떻게 하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 근데 항상 힘이 일정하진 않잖아. 제가 아무리 얘를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제가 일정한 힘으로 얘를 밀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충돌이라는 건 어떤 걸 다루는 거냐면 얘랑 꽝 부딪히는 거거든. 근데 그 충돌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뭔가 야구공 두 개가 충돌하는 영상? 그런 걸 보면 얘네가 어떻게 부딪히냐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처음에 딱 이렇게 부딪힌다? 그럼 얘네가 요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다시 평 하고 튀어가지고 뭔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죠? 다시 뭐 요런 식으로 돼. 이 순간들에서 이제 힘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 충격에서의 힘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야. 아이고. 처음에 아무 힘도 안 받다가 힘이 점점 세지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약해지는. 이게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힘을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해돼? 그랬을 때 힘 곱하기 시간을 하려고 보니까 힘이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여기 밑넓이, 이 밑넓이가 충격량이에요.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봐봐, 우리 등속 운동은 S는 VT잖아, 그지? 근데 속력이 일정하진 않을 때 어떻게 구해요? VT 그래프의 밑넓이가 S죠? 마찬가지야. 충격량은 FT. 근데 F가 일정하지 않을 땐 FT 그래프의 밑넓이. 밑넓이라는 게 사실 곱한 거거든요. 조그맣게 곱한 걸 다 더한 거거든요. 적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당연히 뉴턴 세크야. 그죠? 그래서 힘이 변하는 경우에 힘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평균 힘은 뭐냐면, 자, 평균 속도는 뭐예요? t분의 간 거리야. 그죠? 평균 힘도 똑같아. t분의 충격량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균 힘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냥 평균 힘이라고 문제 나왔잖아. 바로 밑에 t분의 i 써.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바로 써버려.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밖에 못 풀어요, 여기는. 평균 힘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t분의 i.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위에는 정의고요, 그죠? 이 두 개의 정의를 잘 알아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야. 식으로 쓰면 델타 P는 I.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쫙 밀잖아, 그죠? 쫙 밀면 얘가 운동량이 변한다. 그죠? 쫙 밀면 운동량이 변한다. 근데 얼마만큼 변하냐? F 곱하기 T만큼 얘의 운동량이 변한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알아야 될 거 뭐야? 얘. 얘는 그냥 가볍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거야.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넓이가 그냥 F 곱하기 T잖아, 그죠? 근데 이제 평균 힘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이가 같도록 하는, 그죠? 요게 여기로 슉 넓이가 같도록 하는, 충격량이 같도록 하는 어떤 힘이 평균 힘이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고, 그죠? 네. 그래서 넓이가 충격량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생각해 보면 요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통합과학에서는 이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픈 거, 맞았을 때 아픈 거, 차가 부서지는 거, 내 뼈가 부러지는 거, 이런 거는 평균 힘과 연관된 현상이에요. 충격량이 아니고 평균 힘과 연관된 현상이야. 평균 힘은 충격력이라고도 불러요. 충격력, 힘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라 그랬죠. 그죠? 내가 자동차에 타고 있어. 그럼 자동차는 0km부터 100km까지 속도가 훅 빨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는 뭔가 충격을 받는 느낌이 나요? 아빠 차를 타고 있으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 충격을 받고 있어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언제는 충격을 받아? 아빠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하면서 약간 머리가 앞으로 캉 부딪히려고 한다던가 뭔가 내 몸이 충격을 받죠. 왜 그러는 거냐면 F 곱하기 T잖아. 충격량은, 내 운동량의 변화량은. 근데 내가 느끼는 건 그 순간의 힘이에요. 힘, 평균적인 힘. 그래서 가속하는 시간이 길면 I는 FT잖아. 그죠? 시간이 길면 힘은 작아. 똑같은 속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근데 시간이 짧아. 예를 들면 내가 꽝 부딪혀. 그럼 순식간에 이 충격량을 모두 힘으로 받아야 되니까 힘이 커져요. 그럼 충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집더미에 부딪히려고 하는 차와 이 벽에 부딪히려고 하는 차를 보면요, 속도는 똑같아. V야 V에서 0이 될 거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요, 둘이? MV에서 0으로 가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 이 충돌 동안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 이게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F 곱하기 T. 충격량은 똑같아. 이해돼요? 근데 시간이 누가 더 길어? 집더미가 길어, 벽이 길어? 네. 집더미가 더 길죠. 그러니까 벽은
이러다 꽝 멈추잖아.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뒷더미는 푸스 하면서 천천히 멈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힘은 누가 더 크게 받는 거야? 평균 힘 혹은 충격력은 벽에 벽에 부딪힐 때 크게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더 이제 차가 많이 부서지거나,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멘트 바닥과 방석에 떨어지는 유리컵이거든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방석에는 푹신 시간이 길죠. 근데 얘가 같은 높이까지 정지 출발해서 같은 높이까지 떨어지면 속력은 어떨까? 같아요. V, V야. 근데 완전히 떨어지면 속력이 얼마야? 0, 0이야. 그러니까 뭔 같아? 뭐의 변화량 똑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것부터. 속도. 속도의 변화량 같죠? 근데 거기 질량 곱하면 뭐야? M 델타 V는 델타 P. P죠. 같죠? 델타 P는 뭐야? I죠. 같죠? 충격량은 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시간이 달라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애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충격량, 아니 같은 충격량을. 그다음에 방석 위는 긴 시간 동안. 그럼 평균 힘은 방석 위에 떨어지는 여기고, 그다음에 시멘트는 여기야. 오케이? 그래서 평균 힘 같은 경우 시멘트가 더 크기 때문에 시멘트는 깨지고 방석은 안 깨진다. 이해됩니까? 요게 첫 번째 이제 예시고요. 뒤에서도 할 거야. 뒤에서도 할 건데요. 여기서 할 건데. 두 번째, 충격력이 같으면 이번엔 쏴주는 힘이 계속 같으면 내가 오래 쏠수록 충격량이 크겠지. 운동량이 많이 변하겠지. 그럼 물체의 나중 속도가 많이 변하겠죠. 그거 말하는 거야. 총이거든요, 이게. 근데 총 같은 걸 보면 선생님 또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가면 총을 쏘거든요. 근데 총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렇게 생긴 권총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 주머니에 딱 들어갈 법한. 그죠? 권총이 있고요. 보통 이제 병사들이 쏘는 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여기 막 이렇게 있고 여기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방아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쏘거든요. 길이가 차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뭐 본 적은 없다만 제가 뭐 특수부대 이런 데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격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격총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훨씬 길어. 이렇게 생겼어요. 저격총. 정확히 그린 건 아닙니다. 저격총. 여기 훨씬 길어요. 근데 화약이 탕 터지면서 나오는 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거리가 짧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떨까? 짧아요. 근데 여기로 갈수록 힘이 점점 받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근데 힘이 똑같다고 하면 FT인데 얘가 똑같다고 하면 T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 I가 늘어나고요. 델타 P가 늘어나. 그죠? 같은 총알이 처음에 멈춰 있었다고 해도 나오는 속력이 어떨까? 누가 제일 클까? 얘가 제일 크겠죠. 이해돼? 델타 P가 크니까. 그래서 충돌 시간과 연관이 있다. 이해되니? 예시를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피해는 항상 뭐가 클수록 크다? 충격력이 클수록 큰 거야. 충격력이 크려면 두 가지야. 충격량이 줄어들거나 작으려면 충돌 시간이 커야 돼. 그러니까 뭐 하려면 충격력이 작으려면, 그죠? F는 T분의 I니까 얘가 길거나 얘가 작아야 돼. 근데 우리가 뭐 교통사고라고 생각해보면 충격량을 작게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법 정도죠. 그냥 부딪혔을 때 양끝 운동량의 차이가 작으면 되니까 속도를 느리게 가라. 요게 이제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러면 뭐 전 국민이 이제 30km 캠페인을 해야겠죠? 너네 위험하니까 30으로만 가. 이렇게? 그럴 순 없고요. 대신 이제 에어백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꽝 부딪혔는데 에어백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멈추지 않고 푸쉬 이렇게 멈추겠지. 푸쉬, 그죠? 그 시간을 길게 해서 내 몸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예시들이 뭐 있어? 자동차의 범퍼 앞에 범퍼가 있는데, 차가 범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딱딱하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잘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 것 같아요?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야, 차를 그렇게 잘 찌그러지게 만들면은, 왜냐면 보면은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막 이제 운전하다가 어디 꿍 박잖아? 그럼 바로 찌그러져요, 얘가. 근데 좀 단단하게 만들면 이제 그냥 좀 해도 뭔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단단하면 벽에 꽝 부딪히잖아? 얘가 탕 튕겨가지고 바로 멈춰버려. 근데 찌그러지면 그 찌그러지는 시간 동안 좀 더 이제 충격을 완화하는 거예요. 충격력을.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잘 찌그러지게 만들고요. 태권도 선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보호대 끼죠. 태권도 다녀봤나요? 다녀봤어요? 말랑말랑하죠, 약간. 말랑말랑해. 발차기 빵 맞아. 맨몸에 맞으면 빡 맞으면 바로 억 하죠. 근데 보호대가 있으면 얘가 말랑하면서 조금이라도 충격력을 받는 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야구 선수 글러브 푹신푹신한 거. 그다음에 놀이 매트. 애기들이 막 뛰어노는 놀이 매트. 푹신푹신한 거. 그러니까 웬만해서 푹신푹신한 건 다 이 유형이야. 그죠? 푹신푹신한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아직 남아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길게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체벌이 없어졌어. 와, 진짜 옛날 얘기죠? 요즘엔 막 큰일 나잖아. 선생님이 학생 때리면 막 큰일 나죠? 옛날에는 이제 손바닥 같은 거 막 맞고 그랬어요. 발바닥 맞고. 근데 집에서는 뭐 체벌을 맞아봤을 수도 있겠는데, 손바닥 맞아봤어요? 어릴 때? 손바닥 맞으면 어떻게 하게 돼?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왜 본능적으로 이거, 근데 이렇게 간다고 피할 순 없거든. 피하려면 이렇게 피해야지.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딱 맞으면 시간이 짧아. 딱 내리면 길어져. 길어져.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 안 아파. 그죠? 손바닥 맞는 거. 손바닥 밑에 샥 빼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들이 공을 받을 때 공을 슉 던지면 내가 받을 거 아니야? 탕 이렇게 멋지게 안 받거든요. 이렇게 슉 날라오는데 탕 이렇게 안 받아.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 이렇게 빼면서 얘가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시간을 이렇게. 마지막 하나 뭐 있냐면 높은 데서 점프할 때, 점프에 떨어질 때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이렇게 안 떨어지죠. 뭔가 무릎이 벌써부터 저릿저릿하죠.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약간 굽히면서. 이런 것도 다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들인 거야. 이해돼요? 그런 내용들이다. 요거 말고도 이제 요런 유형도 있다고 했어요. 충돌 시간이 길수록 변화량이 커진다.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거 칠 때, 혹은 골프 같은 거 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치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거라고 해도 이제 티볼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막 하죠. 공 놓고 잘 못하는 친구들 하면 톡 이렇게 톡 치면은 얘가 슉 여기 떨어져.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확 휘둘러요. 그러면 공이 얘랑 맞는 시간 동안 내가 쭉 미니까 시간이 길죠. 내 힘이 똑같더라도. 딱 끊는 것보다, 딱 끊으면 톡 하고 1초 끝인데 쭉 밀면 1초, 2초, 3초 하고 날아가잖아. 시간이 길죠. 공이 더 멀리 나가고, 더 멀리 나간다는 건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더. 골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격량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충격량과 이제 충격력, 시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예시 하나만 들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랑 자전거가 부딪히고 있어. 좀 잔인하죠? 근데 여기도 사람이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누가 더 위험해 보이나요? 자전거 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더 위험해 보이죠? 차에 탄 사람은 좀 안 위험해 보이죠?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봐봐, 꽝 부딪혔지. 그러면 이 차를 제가 A라고 하고요. 이 자전거 플러스 사람, 차 플러스 사람을 A라고 하고 자전거 플러스 사람을 B라고 할게. 이만큼. 그러면 A와 B가 받는 충격량 중에 누가 더 충격량이 클까요? 충격량. 받는 충격량. 충격량은 F 곱하기 T야. B가 받는 게 더. B가 받는 게 더 클까요? 왜 제가 사실 뭐 여러 명 과외를 하잖아요. 제가 과외하는 친구들 다 제가 물어보면 제 눈치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답을 제 눈을 보고 막 찾더라고요. 같아. 왜 같냐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죠. A랑 B가 꽝 부딪혔어. 그럼 둘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떨까? 같아. 시간은 어떨까요?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쟤는 힘을 안 받고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시간도 같아. 그래서 충격량은 항상 같아요.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시 서로 받는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 오케이? 그러면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도 똑같잖아. 근데 왜 얘가 더 위험해 보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이제 A에 탄 사람을 제가 그냥 A 사람이라고 하고 얘를 B 사람이라고 할게요. 속도 변화량은 어때요? A와 B, 그러니까 전체 차와 자전거 전체 속도 변화량은 누가 더 커요? 자, 충격량은 뭐죠? 이거죠. 근데 이게 뭐죠? 이거죠. 속도 변화량은 누가 더 클까? 충격량은 같다 그랬어. 근데 질량이 누가 더 커요 지금? 차랑 자전거 중에. 차가 크잖아. 속도는 누가 많이 변해? 자전거가 많이 변하죠. 꼭 뭐 차랑 자전거 요거 좀 애매하니까 그럼 이렇게 고래랑 멸치랑 부딪혔어. 그럼 속도가 누가 많이 변해? 멸치가 많이 변하겠죠. 고래는 뭐 가는 둥 마는 거지. 멸치는 탕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크다고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 그러면 A 사람이 받는 충격, 이거 운동량 변화량은 사람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변화량일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충격량은 내 질량만 해야지 차 질량을 전체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델타 B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질량 곱하기, 근데 뭐 사람의 질량 비슷하니까 똑같을 거거든요. 델타 V B일 거라고요. 속도 변화량은 B가 크잖아.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도 B가 큰 거죠. 이 사람이 큰 거죠. B의 사람이. 빨간색 옷이라니까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이해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차끼리 받는 충격량은 똑같은데 속도 변화량은 질량이 큰 애가 작으니까 큰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작은 차 안에 있는 사람보다 작은 거죠. 이해돼? 그래서 트럭이랑 승용차랑 부딪히면 누가 훨씬 크게 다치는 거야? 승용차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차가 받는 건 똑같아. 속도가 많이 변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건 속도 많이 변한 쪽이 충격량이 크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죠?
예시 문제를 하나 몇 개 풀어보면 뭐 다 배운 거라서 뭐 이런 거 먼저 하나 풀어볼까요? 이거 다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패스하고요. 가는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야구 장갑을 움직이지 않고 B는 뒤로 살짝 뺐대요. 그럼 누가 시간이 길어? A랑 B 중에. B요. 그럼 그래프로 보면 누가 B예요? Q. Q가 B고 이제 A는 P다.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요? 넓이가 PQ가 서로 같다고 알려줬어. 같아요. 같아요. 근데 충격력 평균 힘은 누가 커요? P요. P가 큰데 A랑 B 중에는 A. A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간단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거 볼까요? P와 Q는 A, B에서 발사체가 빨대를 통과하는 순간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죠? 하나는 빨대를 입구에 넣었고요. 하나는 빨대를 여기 이렇게 뒀대. 그랬을 때 나에서 기억본 볼게요. 나에서 시간축과 각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발사체가 받은 충격량이다. 맞아 틀려? 넓이는 충격량이다. 누가 P일까요? A랑 B 중에? B. 예. B가 P겠죠? 예. 빠져나온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누가 더 클까? A. 왜 더 클까요? 또 오랫동안. 힘은 같은데 시간이 기니까 충격량이 크고 운동량 변화량이 크고 나중 속도가 큰 거죠. 과정이 길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렇습니다. 쉽죠? 할만하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예시 및 안전 유형이고요. 여기는 쉬워요. 이제 계산 유형인데 계산 유형도 사실 어렵지 않아.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봐봐. 속도가 주어질 거예요. 속도가. 그럼 속도의 변화량 우리 뭘로 구할 수 있어? 속도의 변화량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도가 지금 2에서 5가 됐죠. 그럼 3만큼 변했죠. 그러면 3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요게 충격량 변화량이고요. 요게 운동량 변화량이고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충돌 상황이 주어질 거고요. 요런 그래프도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는 다른데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충격량 그리고 걸린 시간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 가지고 평균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평균임은 시간분의 충격량. 그 다음에 이 충격량과 뭐가 연결되냐면 여기 있는 운동량 변화량이 연결돼서 얘네 나중 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운동량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 그거 다 곱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이거 240이야 80이지. 이해돼? 그래서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운동량 계산할 때 항상 방향을 주의하셔야 돼. 이해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봐봐. 내가 얘 운동량이 이쪽 방향으로 P였어. P1이었어. 그리고 얘 운동량이 이쪽 방향으로 그냥 같은 방향으로 할까요? P2였어. 얘네 둘이 꽝 부딪혔어. 꽝. 그래서 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원래 있던 P1에서 델타 P만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왼쪽으로 힘을 받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 운동량 변화량이 생긴 거죠. 근데 얘는 P2에서 어떻게 됐을까? 플러스 델타 P가 됐겠죠. 그러면 얘네 운동량을 더해보잖아요? 그럼 P1 플러스 P2죠. 근데 여기서 더해봐도 어때요? P1 플러스 P2야. 그죠? 그러니까 두 물체 충돌할 때 두 물체 운동량의 방향을 고려해서 합하면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이 얘는 마이너스 P고 얘는 플러스 P니까. 이해돼요? 그게 운동량 보존이야. 그래서 요거는
충돌했을 때 예를 들면 얘 전의 운동량 후의 운동량 알고 얘 전의 운동량 알아. 그랬을 때 얘 후의 운동량 구하라. 요럴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해돼요? 응. 그래서 계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할 텐데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과학 문제들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시고 답도 나와 있으니까 문제 많고요. 저는 여기 뒤에 있는 이제 물리원 수준의 문제를 오늘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 3인 물체 A, B가 저렇게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죠? 근데 얘가 뭐야, 얘? 얘. 넓이. 무슨 양? 충격. 충격량이야. 그죠?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뭐야? 똑같은 게?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얘는 운동량 얼마였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둘 거야. 부호까지 말해줘야 돼. 플러스 12. 12야. 얘는요? 플러스 9. 9지. 근데 얘네가 꽝 부딪혔어. 그럼 얘는 충격량이 어느 방향일까? 꽝 부딪히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을까? 왼쪽으로 힘을 받았을까?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어. 그지? 그러니까 이 6뉴턴 세크를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나중 운동량은 15가 되는 거고 얘 나중 운동량은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이거 운동량이니까 질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속도 얼마야? V는 3인 거고요. V는 5인 거야.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나요? 감이 괜찮게 오죠? 네. 볼게요. 3, 2 그죠? 플러스 얼마야? 플러스 6.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그럼 충격량 얼마야?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8이. 8이야. 그지? 그지? 근데 뭐 구하래? 평균 힘 구하래.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써? 여기까지는 그냥 습관대로 써. 습관처럼. 이게 얼마예요? 0.2초 동안 8이니까 그죠? 이게 40N이거든요. 이해돼요? 별로 안 어렵죠? 그냥 평균 힘 구하라 그러면 바로 요거 쓰고 그냥 구해버리면 돼. 네. 그림 가는 뭐 이렇게 있고 민수가 좀 더 무거운 공을 차고 있어요. 불공평하네요. 근데 보면 봐봐. 0부터 t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내가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개념으로 갈게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 빈 공간이 여기 하자. 네모로. 네모.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렸을 때 봐봐.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그리고 여긴 시간이잖아. 그러면 t분의 델타 p 요거 뭐예요? t분의 델타 p는 뭐랑 똑같아? i랑 똑같아. 요거 뭐야? 세 글자. 세 글자.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 뭐예요? 충격량 시간으로 나누면 뭐야? 이미 알고 있어. 오늘 배웠어. 몇 개 없어 오늘 배운 거. 뭐예요 이거?
충격량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충격량이 있는데. 충격력이죠. 평균임. 예? 했잖아 여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 평균 힘 하면 요걸 떠올리라고 했는데 요걸 하면 평균 힘을 떠올리라고 안 했다고. 예, 거꾸로 가는데 그죠? 괜찮아요?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야? 근데 요거는 그래프에서 뭐야? 요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울기. 기울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야? 그냥 이거는 힘이에요. 힘. 알짜 힘. 오케이? 그 다음에 값이 뭐야 그냥? 운동량이야. 맞지? 값이 운동량. 요 두 개가 중요해. 그러니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가 알짜 힘이라는 게 중요하다. 괜찮습니까? 다시 쭉 가서 운동량 시간 0부터 T1까지 공이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0 T1 충격량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0부터 T1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A. A가 B보다 커 그지? T2일 때 공의 속력은 지금 운동량은 어때요? 둘이? 같아요. 같아. 근데 질량은 누가 더 커요? B. B가 1대 2니까 속도는 2대 2대 1이겠죠. A가 B보다 크다. 0부터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 0부터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 그리고 0부터 T2까지 B가 받은 평균 힘인데 평균 힘은 요거라 그랬어 그지? 근데 운동량 변화량은 둘이 어때? 지금 0부터 T1, 0부터 T2 요거랑 운동량 변화량은 어때요? A랑 B랑? 같아요. 0에서 P 되고 0에서 P 됐으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요거 같아. 근데 시간은 누가 더 길어? A랑 B 중에 B요. B가 더 길죠. 그럼 요거 이 평균 힘은 누가 더 길어요? 누가 더 커요? 요건 같아. 누가 더 커? A가 더 커. A가 더 크죠. 네. 네, 그래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정지해 있던 물체를 망치로 때렸더니 벽에 충돌한 후 뛰어나왔대. 근데 속도가 지금 0에서 3v0가 됐어. 그죠? 맞아요? 여긴 속도가 3v0에서 마이너스 2v0가 됐어.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구해야 돼? F는 요거 구해야 되지. 근데 시간은 몇 대 몇이야 지금? 1대 3이야. 두 경우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은 몇 대 몇이에요? 질량은 일정하니까 3대 5. 3대 5자.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9대 5.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괜찮죠? 네. 동일한 공이고요. 질량이 같고요. A, B의 운동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축구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멀리서 오는 축구공을 탁 하고 멈추는 그런 건데 속력부터 볼까요? T1 이전의 속력 지금 질량이 똑같아. 그럼 얘랑 얘 중에 누가 속력이 빨라? A랑 B 중에? A. 몇 배? 두 배. 2배. 그죠?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충격량의 크기 T1부터 T2까지 받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리고 T1부터 T3까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A는 얼마고 B는 얼마예요? A는 2P고 B는 P. A가 더 크죠? 평균 힘은 어때요? T분의 I야. T분의 I. 근데 I는 누가 더 커? A랑 B 중에? A가 더 커. A가 더 크고 T는요?
B가 더 커. B가 더 커요. 그럼 이 값은 누가 더 커? A가 더 커. A가 더 크죠. 네, 그래서 5번.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할만하죠? 네. 풀수록 할만할 거야. 왜냐면 쓰는 식이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봅시다. 봐봐. 자, 벽과 꽝 충돌하는 반대 방향으로 간대. 근데 봐봐, 얘는 원래 얼마였어? 2mv0에서 충돌을 했더니 얼마가 됐냐? 마이너스 2mv0가 됐죠. 그러니까 4mv0 변한 거죠. 얘는 mv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mv0가 됐으니까 몇 mv0 변한 거야? 2분의 3. 3mv0 변한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의 밑면적을 보면 얘가 4고 얘가 2분의 3이겠죠. 충격량 A는 4mv0, 면적은 2분의 3mv0, B가 받는 면적은. 평균 힘의 크기는 T분의 I니까 T는 T분의 4mv0 대 얘는 3T분의 2분의 3mv0죠. 3, 3 없어지고 8대 1이야. 그래서 8배이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 얘가 벽 A랑 꽝 부딪히고 B랑 꽝 부딪힌대. 근데 처음에 얼마 갖고 있었냐? 마이너스 6 갖고 있었죠. 근데 A랑 부딪힐 때 이 충격량을 9 받았는데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았어요? 플러스. 플러스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9 하면 플러스 3이고 이때의 속력은 3kg니까 1m/s야. 그 뒤에 B랑 부딪히면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0 되겠지. 정지할 거야. B와 충돌하도 정지한다. 1m/s다. A로부터 평균 힘은 9 나누기 0.1.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은 3 나누기 0.3. 둘이 똑같나요? 아니죠. 다르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계속 하는 것만 하죠. 요거 맨 마지막에 할까요, 우리? 이거 보자. 자, 이거 다 똑같아. 봐봐. 가고 있었어. 플러스 P였고 마이너스 P였어요. 운동량은. 근데 질량이 다른 거 보니까 속도는 다르겠지? 하지만 우리 운동량으로 보겠습니다. A랑 B랑 꽝 부딪혔어. 그때 ES 받았대, 힘을. 운동량을. 그러면 얘는 P-ES일 거야, 그지?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ES일 거고요. 맞아요? 얘는 그대로 P-ES일 거고요. 얘는 S를 벽이랑 받았지. 그럼 플러스 S야, 마이너스 S야?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P 플러스 ES 마이너스 S죠. 요걸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3분의 P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S가 얼마냐면 S는 3분의 2P고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1P고요.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P예요. 맞아? 그냥 계산만 쭉 한 거야. 그럼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둘이 어떠냐면 여기는 T분의 ES죠. 여기는 2T분의 S죠.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에 2에서 운동량의 크기 3분의 1P고요. 그죠? 맞아요? 3에서 물체의 속력은 P는 MV잖아. 그지? 근데 요게 똑같죠. 지금 1대1. 둘 다 3분의 1P, 3분의 1P. 맞아요? 근데 질량은 A가 1대 B가 2. 그럼 속력은 A가 B의 2배. 맞다. 이해돼? 뭐 빨리 풀어도 별로 막 중간에 이해 안 되고 하진 않죠?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좋아요. 얘도 똑같아. 얘도 풀면 똑같아요. 봐봐. 여기 뭔가가 있었어, 그죠? 이때 속력을 물어보네. 그지? 얘를 그냥 제가 P라고 할까요? 그럼 얘가 둘이 꽝 부딪혔어. 그럼 여기는 P 빼기 3S겠지. 여기가 3S니까. 얘는 3S겠죠. 그러다가 C랑 꽝 부딪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S일 거 아니야, B 입장에선. 그러니까 2S겠죠. 그리고 C는 S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 이게 그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데 요게 됐을 때 3S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S에서 2S, 여긴 플러스 S. 이해돼? 근데 얘가 M이고 얘도 질량이 M이래. 문제에서 보면 A와 B의 질량은 같대. 근데 속도도 똑같지. VVV야 지금 다. 오케이?
그러면 P 빼기 3S는 뭐랑 똑같아야 돼? 2S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P는 5S여야 돼요. 그럼 얘가 2S가 되고 2S, 2S, S가 돼야 돼. 괜찮아요? 그럼 얘는 근데 속도가 똑같은데 운동량이 절반이잖아. 그럼 질량이 얼마인 거야? 2분의 2분의 1m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운동량 보존을 한번 쓸 거야. 자, M 곱하기 VA 처음에 여기 있는 애. 오케이? 그다음에 플러스 0 플러스 0은 나중에 M 곱하기 V 더하기 M 곱하기 V 더하기 2분의 1 M 곱하기 V. 운동량 보존 쓴 거야 이게. 이해돼? 그럼 여기서 VA가 얼마야? 2분의 5V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각각 이 6인 물체 A와 B가 오른쪽으로 4, 2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넓이 S가 있고요. 충돌 후 A는 오른쪽으로 1로 간대. 그럼 운동량은 얼마야? 충돌 전에는 플러스 8이 8. 여기는 충돌 후에 플러스 12. 그죠? 얘는 충돌 후에는 1m/s로 가니까 플러스 2요. 2. 그럼 얼마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얼마만큼 변할까? 플러스 6. 그치. 그럼 얼마가 될까? 플러스 18. 그럼 몇 m/s일까? 3m/s. 아이고죠. 다 했네. 넓이 얼마일까? 6. 6이다. 3이다. 그죠? A와 B, B가 A에 작용하는 힘 크게 같다. 작용 반작용 파악하는 그거잖아. 그죠? 우리 저번에 했던 거. A랑 B, B랑 A.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뒀는데 평균 힘 구하래. 써놔. 시간이 몇 대 몇인지 봐. 2대 1이래. 그죠? 그 다음에 I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봐야겠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이 됐죠. 여기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이 됐죠. 마이너스 미안해 2가 됐죠. 질량을 곱해야 되니까. 제가 뒤에 MV0는 뺐어요 그냥. 그럼 얘 얼마 변했어? 1. 얘는요? 6. 그죠? 이렇게. 그럼 1대 얼마예요? 10이다. 괜찮아요? 다 똑같죠 문제가 뭔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처음 운동량 다 구하고 시간 뭐 구하면 충격량 나오고 그죠? 자, FT 그래프를 보니까 10이래. 기억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운동량 변화량은 무슨 양? 충격량은 뭐야? 넓이. 자, 수레의 질량을 볼까요? 얘가 3에서 마이너스 2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3m에서 마이너스 2m이 됐어. 그럼 얼마나 변했어? 5m이 변했는데 이게 얼마래? 10이래 충격량이. 그러니까 m은 2kg이고요. 평균 힘은 10을 몇 초 동안 받았어? 0.4초 동안 받았으니까 요거고 얘 40N 아니죠? 25N인가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된다. 괜찮아요? 다 풀었는데 한 문제 남았어요. 얘는 좀 어려워서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까지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여기 똥 떨어뜨렸어. 용출에 띵 튕겨서 다시 원래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야. 띵 튕겨서 올라오는 거야. 그랬을 때 3t 제로까지 떨어지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띵 해서 속도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같은 크기 반대 방향. 오케이? 그리고 이제 7까지 갈 텐데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을 구해야 돼. 오케이? 일단은 그럼 용수 처리를 제외하고 보자 우리. 얘 때문에 답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을 보자. 평균 힘은 어떻게 봐? 평균 힘은? t분의 i. 그쵸. t0분의 걸린 시간은 t0야. i를 구할 건데 i는 델타 p로 구해야겠죠. 그럼 t0분의 질량 m
그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볼 건데 3t0일 때 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g야. 그럼 기울기가 g겠죠. 그럼 여기 속도가 얼마일까? 3gt. 그쵸? 걔가 이렇게 띠용해서 반대쪽으로 가면 속도가 얼마가 될까? 원래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속도는 부호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 띠용 튕겨서 딱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럼 원래는 이쪽으로 3GT0였는데 이쪽으로 3GT0로 바뀌는 거지. 왜냐면 얘가 원래 높이까지 올라와서 멈춰야 되니까 속도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럼 얼마 변한 거야 지금 속도가? 6gt. 6GT0. 그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얘를? 6mg가 되죠. 그래서 평균 힘은 6mg인데 자 봐봐. 요런 식으로 구한 평균 힘은요. 특히 요런 식으로 구한 평균 힘은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야. R자 평균 힘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얘가 용수철이 이렇게 띠용하는 동안 R자 평균 힘을 6mg만큼 받은 거야 위로. 이해돼? 근데 이 물체에는 항상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얘는 항상 평균 힘에 포함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용수철이 얼마를 줘야 R자 평균 힘이 6mg가 돼? 7m. 7mg야. 그지? 그래서 답이 7mg예요. 6mg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평균 힘도 누가 한 평균 힘 이런 걸 할 때 항상 다른 힘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지금 다른 문제들은 다 다른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른 힘이 있어서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기를 일단 숙제를 하실 때 여기를 다 해보시고요. 뒤에 같이 푼 문제를 다 혼자 풀어보시고 모르면 영상 보시고 그러고 나면 여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 문제 많죠? 요거 또 푸시고 그래서